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일 뉴스온 시작합니다. 먼저 조금 전 들어온 속보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1.67% 오른 3,314.53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장중에는 3,319선을 돌파하면서 역대 장중 최고치를 새로 썼는데요. 코스피가 종가 기준 처음으로 3,310선을 돌파하면서 지난 2021년 7월 6일 이후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는 속보입니다. 네, 코스닥 역시 0.99% 상승한 833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3원 내린 1,386.6원으로 마감했습니다.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3,314.53에 코스닥 역시 상승을 하면서 333으로 마감을 했다는 증시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들어오는 대로 이어진 뉴스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KT 무단 소액 경제 관련 피해가 수도권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계속 늘고 있습니다. 네, 경찰은 현재까지 파악한 피해만 124건에 이른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우종훈 기자, 이 KT 무단 소액 결제 사건 피해가 더 늘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경기 남부경찰청은 KT 무단 소액결제 피해 신고가 124건 접수됐고 피해자는 125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그제 정례간담회에서 74건의 신고가 접수됐다고 알린 것과 비교하면 이틀 사이 50건이 늘어난 셈입니다. 피해액도 같은 기간 4,500여만 원에서 8,060여만 원으로 급증했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 광명이 73건으로 피해가 집중됐고 서울 금천 45건, 경기 부천에서 6건의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서울 영등포구에서도 관련한 피해 신고가 들어온 만큼 피해자와 피해 금액은 갈수록 늘어날 전망입니다. 경기 남부청은 경기 과천에서도 이번 사건과 유사한 피해가 6건 접수돼 병합 수사 여부를 검토 중입니다. 네, 경찰이 추정하는 피해 원인이 있습니까? 아직 경찰 수사에서 뚜렷한 해킹 경로가 확인된 건 아닙니다. 수사를 맡은 경기 남부경찰청은 앞서 전례를 찾기 어려운 범죄라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다만 경찰은 범행 수법에서 보이는 공통점을 토대로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 피해자들은 대부분 인접 지역에 살고 있고 범행은 주로 새벽 시간에 벌어졌습니다. 또 갑자기 카카오톡 메신저가 로그아웃됐다는 점도 비슷한데 피해자들은 누군가 자신의 계정에 접속해 기존에 발급받은 인증서를 다시 인증하려 한 흔적이 발견됐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악성 링크에 접속하거나 앱을 설치한 적 없다는 피해자 진술도 공통점으로 경찰은 피해자들의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통해 단서를 찾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우종훈입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KT와 LG유플러스의 개인정보 유출 의혹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개인정보위는 최근 KT 이용자 대상 무단 소액 결제 사건이 다수 발생했고 미국 보안 전문지를 통해 두 기업에 대한 해킹 정황이 공개된 데 따른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현재까지 개인정보 유출 신고는 접수되지 않았지만 시민단체와 소액 결제 피해자들의 조사 요청이 잇따랐습니다. 비자 문제로 미국에 구금된 우리 국민을 태울 전세기가 현지로 향하고 있습니다. 변수가 없다면 내일 저녁쯤 우리나라로 돌아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나혜인 기자, 전세기가 현지에 언제쯤 도착하게 됩니까? 네, 인천공항에서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 공항까지는 14시간 넘게 걸립니다. 전세기가 오늘 오전 10시쯤 인천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 도착할 예정입니다. 투입된 전세기는 368석짜리 대한항공 보잉 747 기종입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에서 주선에 마련됐고 10억 원에 달하는 비용도 기업에서 부담합니다. 변수가 없다면 우리 기업 직원들은 현지 시간 10일 오후 귀국 비행기에 오릅니다. 지금 현지는 새벽 3시를 향해 가고 있는데 구금시설에서 애틀랜타 공항으로 가는 데만 차량으로 5시간쯤 걸려서 날이 밝는 대로 이동을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이민당국에 체포된 지 엿새 만에 풀려나는 겁니다.
사실 없이 절차가 진행되면 이들은 우리 시간으로 내일 저녁쯤 전세기를 타고 인천공항에 돌아올 수 있습니다. 네, 구금된 인원 전원이 자진 출국 형태로 돌아올 수 있는 건가요? 대부분이 그럴 것으로 보이지만 전원인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합니다. 현지에선 가족이나 생활 기반이 미국에 있어서 잔류를 희망하는 인원이 일부 있다는 소식도 전해지는데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는 정부의 공식 발표를 기다려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전세기엔 현지에서 우리 국민과 함께 구금된 일부 외국 국적자들이 함께 탈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자진 귀국을 선택한 우리 국민이 앞으로 다시 미국에 갈 때 불이익을 받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정부는 이번 사태 재발 방지를 막기 위해 우리 대미 투자 인력의 비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후속 논의도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정치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미국에 구금됐다가 자진 출국 형식으로 돌아올 우리 국민이 미국에 재입국할 때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부분은 아직 확정되진 않았습니다. 네, 우리 정부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입장인데 오늘 밤 있을 한미 외교장관의 만남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홍성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미국으로 향하기 전 이번에 구금된 우리 국민이 미국에 다시 들어갈 때 불이익이 없도록 대강의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향후 5년간 미국 입국 금지 조치를 받게 됩니까? 그렇지 않은 방향으로 협상이 잘 진행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최종 합의 소식은 들려오지 않았고 미국의 이민정책 수장의 입에서는 오히려 자진 출국을 부정하는 발언까지 나오기도 했습니다. We are following the law. They are going to be deported. A few of those had criminal activity beyond just being here past final removal orders, and they will face the consequences for that. 미국 현지의 우리 기업인들을 만난 조현 장관은 자진 출국하는 우리 국민의 재입국에 불이익이 없도록 여전히 노력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직 미국 정부로부터 최종적인 확답을 받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서둘러 간 미국에서는 방미 일정 첫날 루비오 미 국무장관을 만나지도 못했습니다. 조 장관은 현지 시간 10일 오전 루비오 장관과 만날 예정인데 이 자리에서 관련 논의가 매듭지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조 장관은 또 한국인 전문 인력들을 위한 비자 신설이나 쿼터 확대까지도 요구할 계획입니다. 그런 문제점을 저희들이 인식하고 있었고 이번 일을 계기로 제가 방미해서 협상의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한미 정상회담 후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빚어진 파열음이 외교장관 만남을 통해 수습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국민의힘 송원석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재명 정부 출범 100일을 혼용 무도의 시간으로 규정하며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100일의 성과는 A 학점을 주기에 충분하다며 반발했는데요. 황보혜경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연설 주요 내용부터 정리해 주시죠. 국민의힘 송원석 원내대표는 50분가량 진행된 교섭단체 대표연설 내내 이재명 정부를 정조준했습니다. 정부 출범 이후 100일을 혼용무도, 즉 어리석은 군주가 세상을 어지럽힌 시간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거대 여당을 향해선 일방적인 법안 처리를 일당 독재 폭주라고 지적하며 걸핏하면 정당 해산을 운운하며 야당을 겁박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자신들의 전매 특허인 내란 정당 프레임을 씌워서 야당 파괴, 보수 괴멸의 일당 독재를 구축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난 100일의 부끄러운 자화상입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더 센 특검법은 야당 탄압용, 내란 특별재판부 등 명백한 위헌이라며 이 대통령 사법 리스크를 덮기 위한 시도라고 깎아내렸습니다.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법도 국민 피해로 이어질 거라면서 국회 사법개혁특위 구성을 제안했습니다. 728조 원 규모 내년도 정부 예산안은 빚더미 포퓰리즘 예산이라며 재정건전화법 제정과 제로베이스 예산제도 도입을 위한 특위 설치를 요구했습니다.
지난달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5개 쟁점 법안도 조목조목 비판했습니다. 노란봉투법과 2차 상법 개정안은 기업 단두대법, 방송 3법은 방송 영구장합법이라고 쏘아붙이면서 후속 보완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또 한미 정상회담은 빈손 쭉정이 회담이자 한국인 근로자 집단 구금 사태란 초유의 외교 참사를 가져왔다며 낯뜨거운 명비어 청가를 부를 때가 아니라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다만 여야 민생경제협의체 구성 합의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협치 의지도 내비쳤습니다. 연설 사이사이 여당 의석에서는 말 똑바로 하라, 반성하라는 등 고성이 이어졌습니다. 민주당 이름을 나 홀로 독재당으로 바꾸란 송 원내대표의 말에 그럼 국민의힘은 내란당으로 개명하라고 맞받기도 했습니다. 정청래 대표도 연설 직후 기자들과 만나 마치 반공 웅변대회 같았다며 귀에서 피가 날 것 같다고도 비꼬았습니다. 정 대표는 이재명 정부 100일 성적표는 A 학점이라고 치켜세웠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재명 정부 100일은 A 학점을 주기에 충분합니다. 국민께서 가장 큰 변화를 체감하는 분야는 단연 경제입니다. 특히 압도적인 만점 분야는 외교였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내일 쟁점 법안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있는데요. 여야 원내대표가 이틀 연속 만났는데 어떤 얘기가 나왔습니까? 여야 원내대표는 어제에 이어 이틀 연속 만나 쟁점 법안을 논의했습니다. 민주당이 내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를 예고한 3대 특검법 개정안과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이 테이블에 오른 거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접점을 찾지는 못했는데 양당 원내대표는 오후에 한 차례 더 만나 논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여야 강대강 대치는 계속됐습니다. 여야 대표 악수 하루 만인 어제 정청래 대표가 연설에서 내란과 위헌정당 해산을 언급하며 분위기가 다시 얼어붙었는데요. 정 대표는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도 내란 세력과 절연하란 충언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며 대야 강공 기조를 이어갔습니다. 특히 막말, 망언 논란이 불붙고 있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어제 교섭단체 연설 중 노상원 수첩이 성공했다면 대통령과 자신은 이 세상 사람이 아닐 거라고 말했는데 그때 국민의힘 의석 쪽에서 그렇게 됐으면 좋았을 텐데란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민주당은 막말의 주범이 국민의힘 송원석 원내대표라고 주장하며 의원직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네, 국회에서는 법제사법위원회도 진행 중인데요. 여전히 치열한 신경전이라고요. 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을 법사위 야당 간사로 선임안을 안을 두고 회의 시작부터 여야 간 충돌이 빚어졌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소속 추미애 위원장이 간사 선임 안건을 상정하지 않고 불법적으로 회의를 운영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야당 간사가 선임되지 않은 상태에서 3대 특검법 개정안이 지난주 법사위를 통과한 것에도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거듭 지적했습니다. 이에 민주당은 나경원 의원의 간사 자격을 문제 삼으며 내란 관련 사과부터 하라고 맞받았습니다. 또 국민의힘이 안건조정위원회를 간사 선임을 하기 위한 징검다리로 악용했다면서 국회법상 특검법 처리를 위한 회의 개최엔 문제가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오늘 회의에선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 규명 등을 위한 검찰개혁 입법청문회를 오는 22일 실시하는 안건이 민주당 주도 표결로 가결됐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방금 들어온 속보 전해드리겠습니다. 조지아주에 구금된 우리 국민들을 태우기 위한 전세기가 지금 현지로 향하고 있는데요. 계획에 좀 차질이 빚어진 것 같습니다. 당초 9월 10일 현지 시각으로 내일 출발이 예정돼 있었는데 미국 측 사정으로 어렵게 됐다는 속보입니다.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외교부가 조금 전 밝혔는데요. 지금 현재 현지로 향하고 있는 전세기가 10일에 현지 시간으로 10일에 다시 돌아오는 것이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는 속보입니다. 미국 측 사정이라고만 되어 있고요. 지금 정확한 원인은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외교부는 가급적 조속한 출발을 위해서 미국 측과 협의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현재 368석짜리 대한항공 B747 기종이 현지로 향하고 있는데요. 이에 LG 에너지솔루션에서 주선해서 마련해서 10억 원에 달하는 비용도 기업에서 부담한 상황입니다. 전세기가 현지로 향하고 있는데 계획대로 10일에 현지에서 되돌아오는 것은 어렵게 됐다는 속보 전해드리고요. 자세한 내용 들어오는 대로 추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 이어가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내일 취임 100일을 맞아서 내외신 기자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 예정입니다. 대통령실 이규현 홍보소통수석은 오늘 브리핑을 열고 기자회견의 구체적인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이번 회견은 회복을 위한 100일, 미래를 위한 성장이란 제목으로 민생 경제와 정치, 외교, 안보, 사회, 문화 등 3가지 주제로 나뉘어 진행될 예정입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신성장과 고용, 부동산 대책 등 민생 경제에 대한 구상을 집중적으로 밝힐 예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수석은 이 대통령이 되도록 많은 질문을 받겠다고 언급했다면서 예정된 시간은 90분이지만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KT 무단 소액 결제 사건을 수사 중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금까지 파악한 경위에 대해 브리핑을 하려고 합니다. 현장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 류재명입니다. 지금부터 KT 고객의 무단 소액 결제 침해 사고에 대한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상황과 이용자 피해에 대한 대책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지난 4월 통신사 침해 사고에 이어 최근 국가배후 조직의 해킹 정황, 휴대전화 소액 결제 피해와 같은 사건이 연이어 발생한 상황을 엄중히 보고 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KT 침해 사고가 이용자들에게 금전적 피해가 발생하는 등 중대한 침해 사고로 판단하여 민간 합동조사단을 구성하여 정밀한 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9월 8일 19시 16분에 KT로부터 침해 사고 신고를 접수한 직후 KT의 자료 제출 및 보존을 요구하고 당일 22시 50분에 KT 현장에 출동하여 사고 상황을 파악하였습니다. 당시에 KT는 이상호 패턴이 있음을 이미 파악하고 9월 5일 03시부터 해당 트래픽을 차단하였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이상호 패턴은 이용자 단말의 스미싱 감염으로 판단하여 침해 사고로 신고하지 않았다고 정부에 밝혔습니다. 이후 피해자의 통화 기록 분석을 통해 미등록 기지국 접속을 9월 8일 오후에 확인하였고 당일 저녁에 침해 사고로 신고를 하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사고 상황을 파악한 후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특정 지역에 한정하지 않고 전국에 대해 불법 기지국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를 요구하였으며 KT는 기 운영 중인 기지국 전체를 조사한 결과 다른 불법 기지국이 존재하지 않는 것을 9월 9일 오후에 정부에 보고했습니다. 정부는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에 대해서도 9월 9일 21시경 불법 기지국의 존재 여부를 파악토록 요청하고 만일 동일한 사안이 확인될 경우 접속 차단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금일 오전 2처간 주재 긴급 점검 회의에서 불법 기지국이 발견되지 않았음을 보고하였습니다. 더불어 금일 오전에 있었던 긴급 점검 회의에서 KT가 파악하고 있는 보다 상세한 불법 소형 기지국에 대한 정보를 타 통신사에도 공유토록 하여 보다 정밀한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요청하였습니다. 현재 통신 3사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모두 신규 초소형 기지국의 통신망 접속을 전면 제한하고 있으며 KT가 파악한 불법 초소형 기지국에서의 이상 트래픽 정보를 금일 중 타 통신사에도 공유하여 타 통신사가 점검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현재 KT를 비롯한 통신 3사는 불법적인 소액 결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네트워크와 서비스를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같이 KT뿐만 아니라 타 통신사로 하여금 소액 결제 피해 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한편 과기정통부는 민관 합동조사단을 통해
미등록 불법 기지국이 어떻게 통신망에 접속했는지, 어떤 방식으로 무단 소액 결제가 이루어졌는지, 어떤 정보를 탈취했는지에 대해 면밀히 조사하고 불법 기지국 이외에도 다른 수법의 침해 사고 가능성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조사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이용자 피해에 대한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KT에 접수된 직접적인 관련 민원은 177건 7,782만 원으로 확인되었습니다. KT는 직접적인 민원으로 접수된 사안 외에도 추가 피해 사실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전체 통화 기록 분석 등을 통해 자체 파악한 결과 총 현재까지 278건 1억 7천여만 원의 금전 피해가 있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KT는 무단 소액 결제로 인한 모든 피해에 대해서는 피해 금액 전액에 대해서 청구하지 않기로 하였으며 과기정통부는 타 통신사에 대해서도 만일 동일한 유형의 소액 결제 피해가 발생할 경우 피해 금액을 이용자에게 청구하지 않도록 요청하였고 통신사들은 이를 수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정부는 민관합동조사단을 통해 이번 침해 사고에 대한 원인 분석을 철저하고 투명하게 조사하여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최근 통신사를 대상으로 한 침해 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통신 3사의 망 관리 실태에 대한 전면적인 보안 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를 토대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국민 여러분께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KT 무단 소액 결제 침해 사고 관련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추가로 설명할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응답을 통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서 우리 배석하신 네, 과기정통부 2차관의 브리핑 듣고 오셨습니다. 현재 이 KT 무단 소액 결제 사건으로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이뤄진 브리핑인데요. 내용을 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휴대전화 소액 결제 피해에 대해서 정부가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어서 합동조사단을 구성해 정밀한 조사를 진행 중인 가운데 이상 패턴을 KT가 파악하고 트래픽을 일단 차단했다고 밝혀왔습니다. 당시에는 이용자 단말기에 스미싱 감염으로 판단을 했는데 침해 사고로 신고하지 않았다고 정부에 밝혀왔다고 전했습니다. 과기정통부가 전국의 불법 기지국 여부를 조사할 것을 KT에 요구를 했고요. SK 그리고 LG 불법 기지국이 현재는 발견이 되지 않았고 KT에서만 미등록 불법 기지국이 발견된 것으로 확인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서 경찰에서 피해 접수가 된 것은 125명에 8천여만 원 정도였는데 KT가 자체 파악한 것은 소액 결제가 276건이고요. 1억 7천만 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통신 3사에게 신규 초소형 기지국 통신망에 대한 접속을 제한할 것을 얘기를 했고요. KT에 접수된 직접적인 관련 민원만 177건 그리고 7,782만 원이 KT에 접수된 관련 민원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현재까지 발생한 피해는 276건의 1억 7천만 원의 피해가 발생을 했습니다. 현재 정확한 경위나 어떤 정보들이 침탈이 됐는지 조사를 통해 파악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계속해서 추가되는 소식은 이어지는 뉴스에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극심한 가뭄으로 강원도 강릉 지역 전체가 갈수록 지쳐가고 있습니다. 이 추수원의 저수율이 매일 떨어지면서 논란이 컸던 도암댐 용수 역시 한시적으로 사용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홍성욱 기자입니다. 용수 3천만 톤이 저장된 도암댐입니다. 강릉 수력발전소에 물을 보내기 위해 지난 1991년 건설됐습니다. 하지만 발전방류수가 가축분유, 농약, 토사와 섞여 남대천을 오염시키자 2001년 방류를 중단했습니다. 강릉 주 상수원인 오봉저수지와의 거리는 불과 20km. 오봉저수지 저수율이 단수조치 코앞까지 떨어졌고 제한급수로 시민 불편이 커지자 마침내 도암댐 물을 생활용수로 사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평창 도암댐에서 방류를 시작하면 이곳 강릉 방류구를 통해서 물이 쏟아질 계획인데요. 이후 남대천을 거쳐 홍제 정수장을 통해 물이 공급될 계획입니다. 문제는 수질. 앞서 환경부는 방류수를 정수 처리하면 아무 문제가 없다는 전문기관 의견을 공개했습니다. 강릉시는 도수관로 15km 구간에 있는 용수 15만 톤에 한해 하루 10,000톤씩 공급받을 예정이었던 애초 계획과 달리 가뭄이 해소될 때까지 물을 공급받는 것도 검토 중입니다. 단 인체에 치명적인 중금속을 비롯해 수질에 문제가 없어야 한다는 조건을 붙였습니다. 수질 검사는 물론 혹시나 있을 퇴적물 유입 등을 확인해서 혹시 상수 원수로 쓰기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환경부와 한수원과 협의해서 즉시 방류 중단하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강릉시는 도암댐 방류수를 홍제 정수장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관련 시설 공사도 서둘러 시작했습니다. 수질 문제가 없다면 도암댐 용수 공급은 오는 20일쯤 이뤄질 예정. 한 자릿수 저수율을 앞두고 제한급수로 시민 불편이 갈수록 커지는 상황에서 가뭄과의 사투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홍석입니다. 네, 조금 전 들어온 사고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경기 파주에 위치한 군부대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했다는 소식인데요. 현재 8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소방에서는 오후 3시 반쯤에 접수가 되었고요. 추가 인명 피해는 현재 파악 중인데요. 일단 원인으로는 군 교육 훈련 때 쓰는 교보제가 폭발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경기 파주 군부대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해 현재 8명이 부상인데요. 군대 교육에서 훈련을 할 때 쓰이는 교보제가 폭발했다는 신고가 접수돼서 현재까지 추가 인명 피해는 파악 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더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특검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통일교 한학자 총재가 내일 특검 소환 통보에 건강을 이유로 또 불응하겠다는 사유서를 냈습니다. 특검은 오는 15일로 3번째 출석 통보를 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준엽 기자. 네, 서울 광화문 김건희 특별검사 사무실입니다. 네, 한 총재의 불출석 사유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통일교 한학자 총재는 지난 3일 서울 아산병원에 입원해서 심장 시술을 받았는데요. 아직도 산소 포화도가 이상 범위를 밑도는 등 건강 문제가 해소되지 않았다는 입장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받은 특검은 오는 15일 오전 10시에 다시 출석할 것을 통보했습니다. 특검 관계자는 정례 브리핑에서 한 총재가 3번째 출석 여부인 오는 15일에도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을 청구할 거냐는 질문에 지금 말씀드리기는 섣부르다며 조사 성사를 바란다고 답했습니다. 통일교 측도 특검의 건강이 회복되는 즉시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며 건강 상태가 호전되는 대로 조사에 응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이우환 화백의 그림을 김건희 씨에게 건넨 혐의를 받는 김상민 전 검사, 이 김 씨 오빠 돈으로 그림을 샀다고 주장을 했죠? 네, 김상민 전 검사가 어제 특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서 13시간의 조사를 받았습니다. 조사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논란의 이우환 화백 그림은 김건희 씨의 오빠 김진우 씨 요청에 따라서 준비한 거라고 말했는데요. 그림을 산 돈도 김진우 씨가 준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림을 판매한 측에서도 구매자가 신분이 보장돼야 한다고 요구했고 김진우 씨 측도 대리 구매가 필요한 이유가 있었다고 주장했는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혹시나 김건희, 김진우 일가가 그림을 산다는 정보가 새 나가면 그림이 최소 2~3배 뛸 수 있다는 것 때문에 특별히 좀 그 신분을 숨기고 사달라고 부탁을 했었습니다. 김 전 검사는 위작 논란과 관련해서는 당시 업체를 믿고 중개를 했는데 위작이라 밝혀져서 상당히 곤혹스럽고 죄송스럽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두 감정기관이 그림의 위작 여부에 대해 엇갈린 판단을 내놨는데 뇌물가액이 1억 원을 넘으면 특정 범죄 가중법이 적용돼서 처벌이 크게 세지게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특검은 내일 오후 김건희 씨 오빠 김진우 씨에 대해서 참고인 소환도 통보했지만 김진우 씨 측은 변호인 사정을 이유로 불출석하겠다고 회신했습니다. 특검은 김진우 씨를 다시 부를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특검이 기존에 알려진 것 말고도 다른 사치품을 여럿 발견해서 경위를 수사하고 있다고요?
특검이 김건희 씨의 어머니 최은순 씨가 운영하는 요양원에서 추가 귀금속을 발견해서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이 인사청탁을 위해서 건넨 것으로 의심받고 있는 금거북이가 나온 장소입니다. 지난 7월부터 수차례 이어진 압수수색에선 롤렉스 시계와 까르띠에 시계, 다이아몬드 반지 등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에 특검은 다른 귀금속도 이완 화백 그림이나 나토 3종 귀금속처럼 청탁을 대가로 받은 것이 아닌지 의심하면서 구매자와 구매 경위 등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김건희 씨 측은 해당 폐물은 동생 부부의 소유물로 여사와 전혀 관련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지금까지 김건희 특검 사무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조금 전 속보로 전해드린 내용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비자 문제로 미국에 구금된 우리 국민의 귀국 일정에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외교부가 조금 전 애초 계획했던 현지 시각 10일에 되돌아오는 일정이 어렵게 됐다고 공지를 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나혜인 기자,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아직 파악된 정보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외교부가 조금 전에 미국 조지아주에 구금된 우리 국민을 태울 전세기 출발 일정에 관해서 짧은 공지문을 냈습니다. 구금된 우리 국민의 현지 시간 9월 10일 출발은 어렵게 됐고 가급적 조속한 출발을 위해 미국 측과 협의를 유지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계획했던 출발 일정을 지키지 못하게 된 이유로는 미국 측의 사정이라고만 언급했습니다. 이미 오늘 오전에 우리 기업 직원들을 태울 전세기가 인천공항에서 이륙을 해서 현재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 공항으로 향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 현지에 도착해서 구금된 직원들을 태울 예정이었지만 변수가 생긴 것으로 보입니다. 애초 우리 기업 직원들은 현지 시간 10일 오후 2시 반쯤 귀국 비행기에 오를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조금 전에 외교부가 공지한 내용을 보면 아예 현지 시간 10일 출발은 어렵게 됐다고 공지를 하면서 이들의 귀국에는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금시설에서 애틀랜타 공항으로 가는 데만 차량으로 5시간쯤 걸리기 때문에 이들은 곧 공항으로 이동을 준비하는 것으로 현지에서 전해졌는데 외교부 공지에 따르면 이 과정도 당분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소식은 취재가 좀 더 되는 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정치의 겉과 속을 들여다보는 정치온 시작합니다. 오늘은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 곽규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과 함께 집중 분석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협치의 길이 멀기만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손잡은 지 하루 만에 정청래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내란 척결을 강조한 데 이어 오늘 송원석 원내대표는 일당 독재, 혼용 무도를 운운하며 공세 수위를 높였는데요. 영상으로 정리했습니다. 내란 청사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시대적 여의도 자르죠. 여의도 대통령도 그거는 참 점잖은 표현이에요. 여의도 자르요. 자르. 오는 말이 고와요. 가는 말도 곱듯이 이제. 지난 100일은 한마디로 혼용 무도, 어리석은 군주가 세상을 어지럽게 만든 시간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전매 특허인 내란 정당 프레임을 씌워서 세게 쥐려고 하면 질수록 빠르게 빠져나가는 모래처럼 권력은 단맛에 취하는 순간 브레이크 없는 추락이 시작됩니다. 여러분이 입만 열면 며칠은 협치를 하자면서 협박만 있었던 것 같고요. 무슨 반공웅변대회 하는 것이냐. 너무 소리를 꽥꽥 질러가지고 귀에서 피가 날 것 같습니다. 네,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로 가는 분위기였습니다. 송원석 원내대표가 원래 곱게 말하고 싶었는데 어제 정청래 대표가 곱지 않게 말하다 보니까 원고를 고친 걸까요? 원래 거친 표현을 쓰려고 했던 걸까요? 네, 너무 걱정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께 걱정을 끼쳐드린 것만 해도 죄송한데 어쨌든 대통령과 양당 대표 오찬 회동을 통해서 우리가 그 협의체를 만들기로 했지 않습니까? 근데 대통령 앞에서도 여야 대표는 네 내란에 대해서는 각자 하실 말씀을 다 하셨습니다. 정청래 대표도 강하게 이야기했고 장동혁 대표님께서도 강하게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 그러면서도 우리 민생경제협의체를 만들자고 합의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내란에 대해서는 어차피 국민의힘이 민주당이 지금 요청드리는 대로 깔끔하게 정리하지 않는 한은 서로 주고받을 거고요. 그런 와중에도 이 민생에 대해서는 성과를 내자, 공통 공약을 중심으로 한번 해보자 이렇게 됐기 때문에 아마 그건 그거대로 진행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곽규택 의원님 방송에서 이렇게 거의 뵙지만 요청을 드리면 우리 서로 이제 대변인들이니까 다해 가서 민주당도 그렇습니다. 사실은 국민의힘이 내란 문제에 대해서 빨리 정리를 깔끔하게 좀 해주면 저희도 그런 말을 더 못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이건 당분간 주고받을 수밖에 없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생경제협의체가 어떻게 가동이 되는지 협치는 바로 그런 부분에서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희망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내란에 대해서 깔끔하게 정리를 해달라고 부탁을 하셨는데 오늘 송원석 원내대표 혼용무도라는 얘기를 썼습니다. 어리석고 무능한 군주가 세상을 어지럽게 한다. 오늘 초등학생 20명이 참관을 했다고 하는데 뭐 보수의 품격을 지킨 연설이었다고 평가하십니까? 좀 그저께 상황부터 오늘까지를 같이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그저께 대통령께서 여야 당 대표를 같이 대화를 하는 시간을 가지고 조금 분위기가 좋아지는 듯 했습니다만은 그렇죠. 어저께 정청래 민주당 대표의 그 원내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가장 많이 나온 단어가 두 가지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내란. 네. 물론 뭐 여당 대표시니까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언급은 많이 하실 수 있겠죠. 그런데 내란이라고 하는 용어가 국민의힘에 대해서 내란 정당이다. 또 위헌 정당 해산해야 한다. 이런 식의 좀 협박성 발언에서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그저께는 대통령이 주재해서 어떤 좀 화합의 길로 협치의 길로 가는 듯 했는데 어제 갑자기 또 분위기가 바뀌니까 국민의힘으로서는 여전히 바뀐 게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야당에 대해서 어떤 정치의 파트너로 생각하시는 것이 아니고 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또 탄압의 대상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다 하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있었던 송원석 원내대표의 지금 대표 연설에도 그런 분위기가 묻어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듭니다. 예. 예. 정청래 대표가 오늘 반응을 내놨는데 소리를 너무 꽥꽥 질러서 반공 웅변대회 같았다. 귀에서 피가 나는 줄 알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평가도 너무 박해요. 그 정청래 대표가 그런 백브리핑을 하실 때 제가 옆에 서 있었잖아요. 네, 바로 옆에 계셨죠. 예. 그런데 사실은 우리 송원석 그 원내대표가 품성이 조용하시고 그런데 오늘 처음 보는 정도로 굉장히 높은 톤으로 하셨어요, 사실은. 그래서 아유 왜 저러실까? 지금 우리 곽규택 의원님 말씀대로 그래 좀 예민하다 이런 생각을 저는 하면서 듣긴 들었습니다. 그런데 서로 입장을 이제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는 거지요. 뭐 의원님 말씀 제가 잘 들어볼게요. 그러나 또 저희들 입장에서는 정청래 대표가 주로 이야기하는 노상원 수첩 그것이 현실화되지는 않았습니다만 또 조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거기에 적혀 있는 대로라면 사실은 민주당 의원들을 비롯한 주요 인사들이 목숨까지 빼앗으려고 했던 엄청난 계획들이었다고 저희는 생각하잖아요. 이런 것이 빨리 정리돼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 또 역사라고 하는 것은 제대로 정리되지 않으면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다시 그것이 반복되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런 어떤 인식을 저희는 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그냥 정말 간단하고 진실하게 한 말씀만 딱 하면 되는데 했다가도 또 자꾸 다른 말씀 나오고 그러니까 저희는 계속 반발할 수밖에 없죠. 이것이 서로 역지사지해야 되는 각 당의 뭐 입장입니다. 그러나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희 양 당의 아주 중요한 공통 공약이 무려 11가지나 되고요. 제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일을 하면서 국민의힘에 이제 공약 제출을 말씀을 드렸는데 가져와 설명도 하셨어요. 근데 깜짝 놀랐습니다. 양당이 이렇게 차이가 없나? 공약이 이렇게 비슷한가? 그래서 저희들도 그걸 정리를 했는데 그날 대통령님 앞에서도 두 분이
뭐 이런 양당 대표 연설만큼 세게 말씀하셨어요. 하셨는데 그러나 그런 와중에도 그런 성과를 냈다. 굉장히 좋은 징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뭐 그런 것들로 아마 잘 가동을 해 보시면서 또 이런 문제는 또 참좀 정리해 가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말은 거칠었으나 속으로는 협치를 원하는 마음, 여야 한 마음이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위기 속에 정청래 대표가 오늘 최고위에서 전날 연설 일부분을 편집한 영상을 틀면서 역대급 망언이 있었다며 자수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어제 제 연설 중에 역대급 망언이 있었습니다. 제 연설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은 알겠는데, 소리 지르고 항의하는 건 알겠는데 어찌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영상 한번 보시죠. 노상원 수첩이 현실로 성공했더라면 이재명 대통령도 저 정청래도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제발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믿어지십니까? 노상원 수첩은 비상계엄 때 수백 명, 수천 명을 진짜 죽이겠다고 살해하려고 살인 계획을 한 것입니다. 그것이 성공했다면 이재명 대통령도 저도 그때 죽었을 겁니다. 그것을 경고하고 있는데 그때 죽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까? 저 목소리의 주인공이 저는 낯익습니다. 묻습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제2의 노상원입니까? 이 목소리의 주인공을 찾습니다. 자수하고 사과하시기 바랍니다. 막말의 주범은 다름 아닌 국민의힘 송원석 원내대표였습니다. 지금이라도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대표에게 사죄하고 국회의원직에서 사퇴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윤리위원회 제소, 국회의원 제명 등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송원석 원내대표의 막말에 대해 책임을 묻겠습니다. 네, 노상원 수첩대로 됐어야 했는데 이런 취지의 막말의 주인공이 송원석 원내대표였다는 건데 지금 국민의힘 측에서는 확인이 된 건가요? 저는 아직 확인이 안 됐습니다만은 좀 두 가지는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저 정청래 대표가 아침 회의 자리에서 틀었다고 하는 저 목소리는 일단 음성이 증폭된 내용인 것 같아요. 본회의장에서 당 대표 연설을 할 때 다른 정당의 의원들이 굉장히 고함도 많이 치고 야유도 많이 합니다. 그게 방송에서는 잘 안 나와요. 안 나오는데 반대로 보시면 이제 민주당 당 대표가 연설을 할 때 우리 국민의힘 쪽에서 야유를 하면 또 민주당 의원들도 그에 맞받아서 야유를 합니다. 서로 간에 목소리가 막 엉켜요. 그런 과정에서 저희 당 의원들끼리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상대방 의원과 조금 논쟁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나온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을 조금 근처에 있는 민주당 의원님이 들으셨겠죠. 그래서 문제 삼으신 것 같고 그것을 지금 크게 해서 그렇지 저도 어저께 하루 종일 내내 회의장에 있었습니다만은 저는 저 목소리를 제대로 듣지를 못했어요. 지금 증폭해가지고 말씀하시는 내용 같고 발언 기회에 마이크를 잡고 정식적인 발언 석상에서 한 이야기가 아니면 그것을 색출해가지고 자수하라 이런 식으로 또 하진 않죠. 그것은 과하게 반응하는 것이다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저 노상원 수첩이라는 것은 엄연히 지금 특검에서 수사 중인 사건의 증거물입니다. 그 증거물의 내용에 대해서 여당 대표가 당 대표 연설을 하는데 그 내용을 언급하면서 상대방 정당을 공격하는 용도로 쓴다는 것은 이 과연 특검 수사를 어떤 용도로 활용하고 있는 것인지 저희로서는 굉장히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런 차원에서 나온 이야기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것은 물론 정치적인 논쟁의 대상은 될 수 있지만 타당 의원한테 마이크가 주어진 상황도 아닌데 이야기하는 과정 그것을 찾아내가지고 어떤 책임을 묻겠다 하는 것도 좀 과한 반응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당 의원들끼리 하던 말이 엉켜서 오해가 생겼을 수도 있다. 이런 부분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속보가 들어와서 먼저 전해드리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조금 전에 전해드렸는데요. 좀 더 자세한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경기 파주 군부대에서 폭발 사고가 일어나서 현재 8명이 부상을 했는데
안타깝게도 군부대 부상자 8명 모두 중상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오후 3시 반쯤에 접수가 됐고요. 지금 8명에서 추가 인명피해가 있는지 파악하고 있는 중입니다. 군 교육 훈련 때 쓰는 교보제가 폭발했다는 신고가 접수가 됐는데요. 상황을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경기 파주 군부대에서 폭발 사고가 일어나서 지금 8명이 다쳤는데 8명 모두 중상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오후 3시 반쯤에 사고가 접수됐고요. 군 교육 훈련 때 쓰는 교육용 폭탄 교보제가 폭발했다는 신고입니다. 더 자세한 소식은 들어오는 대로 다시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노상원 수첩 관련한 발언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자당 의원들끼리 얘기하다가 좀 목소리가 엉겨서 오해가 생겼을 수도 있다 이런 입장이세요. 예, 방금 뭐 제가 직접 브리핑을 하고 오는 화면이 나와서 좀 이상하긴 합니다만 우리 곽규택 의원님께서 이제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희가 브리핑을 하고 국회의원직 사퇴와 윤리 제소를 거명할 때는 명확한 증거가 있으니까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동영상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송원석 그 원내대표님 지도부시기 때문에 바로 제일 뒷줄에 앉아 계시고 바로 위에 이제 기자단이 마이크와 카메라를 다 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동영상이 정확히 확보가 되었고 그것에 의해서 기자단에 이제 배포가 되었고 그에 따른 브리핑을 제가 이제 한 것이니까 지금 곽규택 의원님께서 이제 그런 상황을 이제 당에 돌아가서 확인을 해보시면 그것은 뭐 정확히 근거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다른 뭐 평의원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도 사실은 좀 과하게 저희가 격하게 반응을 할 수 있는 것인데 더구나 당 지도부 원내대표 비대위원장까지 지내신 송원석 원내대표께서 더구나 오늘 또 본인께서 강하게 또 민주당을 비판하시면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신 당사자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이제 겹쳐서 반응들이 이제 나오고 있는 것인데요. 하여튼 뭐 상황은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송원석 원내대표 입장이 나오면 추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결국 조국혁신당이 조국 원장이 당 일선으로 조기 등판할 것으로 보입니다. 의원들이 비상대책위원장에 조국 원장을 단수 추천했는데요. 성비 피해자 측에서는 실망스럽다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영상으로 보고 오시죠. 조국혁신당 비대위원장으로 조국혁신정책연구원장을 당무위원회에 추천하기로 하였습니다. 당의 주요 리더로서 그 어려움을 책임지고 헤쳐나가는 것이 본연의 역할이다. 하지만 앞서 피해자 측은 조국 원장이 비대위원장을 맡는 건 적절치 않다는 주장도 했는데요. 정치권 반응까지 이어서 들어보시죠. 제가 정말 10페이지가 넘는 손편지를 보냈는데 곡진하게 써서 보냈는데 제 어떤 진정성이나 이런 게 좀 전달이 안 됐나 보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10페이지 넘게 쓰셨어요? 네. 조국 전 대표께서 비대위원장을 맡으시면 조국 전 대표의 아무래도 의견이 가장 우선시 될 것이고요. 제3자가 좀 수평적인 구조의 그런 비대위원장이 더 낫지 않겠나. 조국 전 대표가 이 일로 좀 타격을 받을 거라고 보십니까, 정치적으로? 내가 보기에는 상당한 타격을 받았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 이미. 네. 본인이 조금 어느 정도 변신을 갖다가 하지 않고 종전과 같은 사고방식을 그대로 유지해 나갈 것 같으면은 자기 그 지지도를 계속 유지하기는 힘들 거라고. 지금 상황에서 뭐 다른 사람을 들여다가 당을 어떻게 추스린다는 것은 난 불가능하다고 봐요. 네, 돌고 돌아 조국이다 이런 말까지 나오는 상황입니다. 지금 조국혁신당에서는 지도부가 지난 주말에 총사퇴하면서도 우리 조국 원장은 책임이 없으니 우리 조국 원장을 탓하지 말라 이런 식의 발언을 하고 사퇴를 했거든요. 그래서 결국 또 비대위원장이 조국 원장이 온다.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조국혁신당의 탄생에서부터 이때까지의 이 내용을 보면 어떤 특정인에 너무 의존하는 정당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최근에 이제 조국 비대위원장 후보자가 이제 수감 생활을 하다가 사면 복권에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현기의 3분의 1도 채우지 않은 상태였는데, 그런데 나오자마자 또 왕성한 정치 활동을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민주당 쪽에서도 좀 비판의 목소리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논란이 있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귀를 기울이고 해결하려는 방향으로 간다면 좀 더 제3자께서 비대위원장을 맡는 것이 좀 맞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11월 달에 지금 전당대회를 치르게 돼 있다고 그래요. 그럼 어차피 또 조국 대표가 될 것 같은데 그 2달 정도라도 다른 제3자가 비대위원장으로 들어와서 이 사안을 좀 객관적으로 해결하는 모습을 보였으면 좀 좋지 않았겠나 생각이 드는데 이 조국 대표에 너무 의존하는 조국혁신당이 이런 사고가 생기면은 결국 그 수습하는 것도 굉장히 힘들 수밖에 없다. 이런 사례를 보여준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잠시만요. 저희가 속보가 들어와서 먼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미국 조지아주 현지에서 정보가 전해지고 있는데요. 당국자 말에 의하면 오늘 구금소에서 우리 노동자들이 공항으로 이동하지 않을 것 같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한국인 근로자는 오늘은 수용시설에 계속 머물 걸로 보인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앞서 외교부가 오는 10일, 그러니까 현지 시간으로 10일에 우리 전세기가 되돌아오려는 일정에 차질이 빚어졌다. 10일에 출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는데요. 오늘 구금소에서 공항으로 노동자들이 이동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당국자 발언에 의하면 한국인 근로자들이 오늘까지는 수용시설에 머물러야 할 것 같다는 속보를 전해왔습니다. 자세한 소식 들어오는 대로 추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국혁신당 이야기하고 있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조국 원장의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은 상황에서, 왜냐하면 피해자 측이 옥중으로 10페이지 넘는 편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좀 조국 원장의 목소리를 내주길 바란다, 이런 것이었는데 결국 조국 원장이 지금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에서 또 비대위원장을 맡게 되고 또 2달 뒤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가 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는 거죠. 곽규택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의견과 저도 공감합니다. 동일한 의견을 말씀드리는 거죠. 정치인에게 국민이 바라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결과적으로는 시대 정신을 가장 통찰력 있게 빠르게 읽어내는 것, 그래서 그 사회와 국가를 그런 방향으로 끌고 가는 지도력, 그런 것이죠. 그러면서 국민의 눈높이가 어디에 있는가라고 하는 것, 이 두 가지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지금 이 조국 혁신당과 조국 전 대표의 앞에 놓여진 소위 성비위로 인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보는가라고 하는 것에 국민은 근본적 질문을 던지고 계신 겁니다. 피해자 측의 질문만이 아니라 국민은 지금 그걸 보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비대위원장으로 지금 응답하고 있어요. 빠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복귀를 하더라도 이 문제에 대한 사무총장 등 다른 당직자의 응답이 아니라 조국 본인의 응답을 국민은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피해자도 지금 그걸 기다리고 있는 것이고 그것을 진정한 사과로 생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대답 대신에 저런 성급한 이제 정치 일정을 택한 것인데요. 어떤 그렇게 비판을 하고 그다음에 설사 정해졌으니까 비대위원장으로서 그러면 해야 할 가장 첫 번째 발언과 태도가 무엇인가, 이 문제에 대한 본인의 진심 어린 사과와 뭐 이런 문제들, 이런 것에 대해서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할지는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예, 조국혁신당 이야기해봤고요. 시선을 민주당으로 돌려보겠습니다. 최근 민주당 내에서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와 방송인 김어준 씨의 영향력에 대해서 공개적인 비판이 나오면서 시끄러운 분위기인데요. 먼저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에 대한 판사 출신 박희승 의원의 소신 목소리부터 들어보시죠. 이런 특별재판부 설치를 헌법 개정 없이 국회에서 논의해서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한다는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윤석열이 국회 그 상권 분립 정신을 무시하고 계엄을 발동해서 총칼을 들고 들어온 거와 국회가 힘이 세다고 이것은 마구잡이로 공격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박희승 의원님, 일단 네, 그런가 하면 지난 7일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인 곽상원 민주당 의원이 민주당이 특정 유튜브에 종속되고 있다며 김어준 씨 방송을 이틀 연속 공개적으로 비판했는데요. 그러자 최민희 민주당 의원, TBS에서 강제 퇴출된 김어준 진행자가 뭐가 겁나서 떼거지로 이러시느냐며 이제 조선일보의 대척점은 한겨레와 경향신문이 아닌 김어준 씨 방송으로 1등에는 다 이유가 있다고 했습니다. 또 오늘 의원 단체 대화방에서 곽상원 의원을 향해 말을 바로 하라,
누가 머리를 조아리나라고 다그쳤다는 언론 보도도 나왔습니다. 국회의원이 유튜브 채널에 출연하는 이유는 기존 언론사들의 왜곡 보도 탓이라고 항변했다고도 전해지는데요. 민주당 지지층이 모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박희승, 곽상원 두 의원에 대한 이른바 수박 논란이 재현되는 조짐이 이어지는 등 당내 다른 목소리에 대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당내에 다양한 목소리가 있는 건 건강한 모습 같은데요. 오늘 이 단체 대화방에서 어떤 일이 있었던 거죠? 예, 그 추민희 의원께서 이제 그 글을 올리시면서 이 단체 대화방의 대화가 의원들끼리의 어떤 다양하고 솔직한 대화가 보장이 안 되고 또 이거 유출된 거 아니야까지 했는데 유출이 됐어요. 뭐 그런 것은 오히려 그 공론을 막을 수 있는 것이니까 뭐 적어도 국회의원쯤 됐으면 그런 대화는 서로 의원들끼리 좀 질서 있게 해보는 게 좋겠다. 오히려 그런 다양성을 막는 길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박희승 의원께서는 이제 본인이 판사 출신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이제 법원의 의견들을 많이 이제 분위기를 들으니까 저런 말씀을 하셨을 것 같은데 박희승 의원께서도 좀 지도부의 목소리에 좀 귀를 기울였으면 좋겠는 게 지금 내란 뭐 특별재판부든 내란 전담재판부든 이것을 지도부가 왜 꺼냈고 그것을 어떤 수위로 지금 조절하고 있는가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저는 제가 그래서 솔직하게 그 대변인 백브리핑을 통해서 저희 당의 전략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솔직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이후에 이런 게 나온 것이거든요. 그럼 저것이 실제로 실현될 것인지 특별재판부가 그 위헌 소지가 있고 이런 것들을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지도부는 저런 것을 예를 들면 현재 내란 재판부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그런 재판을 똑바로 하라라고 하는 압박, 촉구용으로 저런 발언과 전략을 쓸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걸 솔직하게 제가 다 브리핑을 여러 번 했어요. 이미 전략도 아닙니다. 알려진 것이어서. 그런데 뒤늦게 박희승 의원께서 저렇게 발언하시는 것은 지도부의 이 문제를 다루는 그런 어떤 전략적 위치 이런 것들을 잘 모르시고 너무 그 진지하게 발언하신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뭐 한두 분 저런 의견 이야기하실 수 있죠. 그러나 너무 걱정하시지 않아도 좋겠습니다. 민주당이 바보가 아닌 이상은 모든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국민 목소리를 잘 듣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당내 이런 의원들의 의견들 있을 수 있는데 저런 것들이 당의 너무 시끄러운 모습 뭐 이런 것으로 뭐 저는 보지 않습니다. 당연히 할 수 있는 거죠. 내란 전담재판부 위헌 가능성이 있는 걸 알면서도 어느 정도의 압박 메시지일 수 있는데 박희승 의원이 너무 진지하게 나갔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당내 다른 목소리에 대한 갑론을박 민주당만의 일이 아닙니다. 국민의힘은 장동혁 대표가 한 언론 인터뷰에서 언급한 패널 인증제를 두고 시끌시끌한데요. 이 제작자가 누구인지 알려지진 않았지만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공유되고 있는 미인증 패널 포스터가 있다고 합니다. 국민의힘에서 직접 만든 건 아니라고 하는데요. 먼저 화면으로 보시죠. 네. 이들이 국민의힘과 보수를 대변하지 않습니다라는 제목 아래 30명 정도의 명단이 쭉 있고요. 패널 노, 섭외 노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와 친한동훈계를 비롯한 당내 쓴소리를 하는 방송 패널들의 얼굴이 보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찬성했던 현역 의원도 포함되어 있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건 국민의힘에서 만든 건 아닙니다. 당내 반응 들어보시죠. 당이 코미디로 되지 않을까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오히려 그 패널 인증제를 해서 만약에 패널 인증에 해당되지 못하는 인사가 생긴다면 그 인사들이 오히려 더 빛을 보고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하게 될 구조지 않을까. 대표로 선출됐으니 본인의 어떤 리더십을 인정해달라는 저는 부탁이지. 그게 뭐 이렇게 부탁이자 또 한편으로는 경고였다라고도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방송 패널 인증제 실현 가능성 있나요? 방송은 시청자가 주인이거든요. 그리고 시청자에게 인정받는 것이 중요하지. 당에게 뭐 인증받는 것이 뭐 중요하냐? 그럼 인증을 못 받는 패널에 들어가세요? 최고위원님이신데? 그래요? 네, 저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 나와 있는 분들의 몸값을 키워주는 그런 오히려. 일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속보 들어와서 먼저 전해드리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주가 조작과 금품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김건희 씨, 오는 24일에 첫 재판이 열릴 예정입니다.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구속 기소된 김건희 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오는 24일에 열 예정이라고 밝혀왔습니다.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주가 조작과 금품 수수 의혹을 받는 김건희 씨에 대한 재판, 첫 재판은 오는 24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자세한 소식 들어오는 대로 추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민의힘의 패널 인증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었는데 그 미인증 패널의 곽규택 의원님은 안 계시더라고요. 그럼 인증 패널이 되신 건가요? 지금 방금 보셨던 그 포스터 자체는 당과는 전혀 무관한 포스터인 것 같고요. 뭐 민주당과 마찬가지로 국민의힘에서도 다양한 의견들이 있고 또 방송에 출연하시는 분들께서 그런 다양한 의견을 말씀하실 수 있다고 보여져요. 다만 저 패널 인증제라고 하는 이야기가 왜 나왔냐면 저것을 무슨 제도화해가지고 뭐 인증하고 이런 것은 아니고 지금 국민의힘을 대변한다고 해서 방송에 나가시는 분들 중에 조금 근거 없는 팩트를 가지고 당을 공격하는 또 당 내부를 조금 이렇게 공격하는 분들이 좀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의 좀 경고를 했다고 생각할까요? 그런 부분을 언급한 것이지 그것을 뭐 제도화해가지고 마치 저게 확정된 것처럼 그렇게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방송에 출연하거나 또는 대담에 나오시는 분들 중에 가급적이면 물론 뭐 의견이 통일되면 좋겠지만 또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뭐 제재를 할 방법도 없고 그렇게 하는 것은 뭐 바른 방향은 아니다 이런 생각을 어제 김성태 의원님은 여기 나오셔서 하나의 해프닝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하지만 이 패널 인증제에 대해서는 사실 장동혁 대표가 얘기를 했고 수석 대변인도 얘기를 했거든요. 또 우리 방송국 입장에서는 좀 당황스러울 수 있어요. 우리가 그럼 그거에 따라야 하는 것이냐 아니면 또 미인증 패널이 얘기를 할 때 우리가 자막이라도 달아서 이것은 국민의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라고 달아드려야 하는 건가 근데 혼란스럽거든요. 그런 우려를 하실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또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당에서 어떤 대변인이라든지 당직을 전혀 맡고 있지 않는 분인데 마치 국민의힘을 대변하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내용을 떠나서 이제 그런 경우도 조금 주의를 환기시키는 그런 경고성 차원이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 섭외를 자유롭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치원 박수현 민주당 수석 대변인, 곽규택 국민의힘 원내 수석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파주 군부대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해 8명이 다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훈련 때 쓰는 보조도구인 교보제가 폭발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는데요. 소방은 추가 인명피해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우종훈 기자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파주 적성면 군부대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된 건 오늘 오후 3시 반쯤입니다. 소방을 통해 파악된 부상자는 8명입니다. 사망자는 현재까지는 없는 거로 파악이 됐습니다. 이들 부상자 가운데는 중상자도 있는 거로 알려졌습니다. 군은 일부 부상자들이 허벅지와 팔 등에 화상을 입은 것으로 파악한 거로 현재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소방에 접수된 신고 내용을 살펴보면 이번 사고는 군 장병들이 훈련할 때 사용하는 교보제가 터지면서 발생한 거로 추정이 됩니다. 군부대에서 발생한 사고인 만큼 군에서도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사고 내용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주 군부대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된 건 오늘 오후 3시 반쯤입니다. 소방을 통해 파악된 부상자는 8명이고요. 부상자 가운데는 중상자도 있는 거로 알려졌습니다. 군은 일부 부상자들이 허벅지와 팔 등에 화상을 입은 거로 파악한 거로 전해졌습니다. 소방에 접수된 신고 내용을 보면 이번 사고는 군 장병들이 훈련할 때 사용하는 교보제가 터지면서 발생한 거로 추정됩니다. 군부대에서 발생한 사고인 만큼 군에서도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우종훈입니다. 네, 오늘 아침 제법 가을 기온이 감돌았지만 낮에는 기온이 30도를 웃돌면서 다시 더웠습니다. 내일까지는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늦더위가 이어지겠고 주말에는 강릉을 포함한 전국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날씨 상황 들어보겠습니다. 김인경 기자, 아침엔 선선했는데 낮엔 또 여름 같습니다. 서쪽 지역은 내일까지 늦더위가 이어진다고요? 네, 오늘 아침 서울 기온은 18.4도로 어제보다 3도나 낮았습니다. 전국적으로도 제주 서귀포를 제외하고는 25도를 밑돌았는데요. 북쪽에서 내려온 차고 건조한 공기의 영향으로 기온이 뚝 떨어진 겁니다. 하지만 낮에는 서쪽을 중심으로 다시 여름이 온 듯 늦더위가 찾아왔습니다.
동풍이 불면서 산맥을 넘은 공기가 뜨거워지고 햇볕이 더해졌기 때문인데요. 경기 파주와 양주, 하남 곳곳에서는 33도를 넘었고 서울도 31.3도로 어제보다 5도 이상 높았습니다. 반면 동쪽 지역은 경남 거창 19.7도, 대구는 21.6도 등에 머물렀습니다. 기상청은 내일까지는 동풍의 영향으로 서쪽에 늦더위가 이어질 걸로 내다봤는데요.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은 20도까지 내려가겠지만 한낮에는 다시 32도까지 오를 전망입니다. 하루 사이에도 10도 이상 벌어지는 큰 일교차에 감기 걸리지 않도록 건강관리에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네, 그리고 전국에 비 소식이 있는데 비가 절실한 강릉에도 내립니까? 네, 산둥반도 부근에서 만들어진 저기압이 주말쯤 우리나라를 지날 걸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북태평양 고기압이 한반도 남쪽에 위치하면서 상하이와 타이완 부근으로 고온다습한 공기를 밀어올리고 있는데요. 반대로 북쪽 내몽골 고원에서는 차고 건조한 공기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 서로 다른 성질의 공기가 산둥반도 부근에서 부딪히면서 저기압이 만들어지는 건데요. 다만 현재로서는 수치모델마다 예측이 엇갈려 저기압의 경로와 규모를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주말 예상 강수량 역시 아직 구체적으로 예보되지 않았는데요. 강릉의 비도 이 저기압의 이동 경로에 따라 강수량이 크게 달라질 걸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내일 브리핑을 열고 주말 강수 전망을 상세히 발표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상부에서 YTN 김민경입니다. 네, 최근 유괴미수 사건이 잇따르는 가운데 서울 관악구에서도 60대 남성이 유괴를 시도했다는 신고가 접수가 됐습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미성년자 약취미수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어제 학원으로 가던 초등학생 여자아이에게 이리 오라고 말하며 손을 낚아채려 한 혐의를 받습니다. 제주에서도 어제 유괴미수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서귀포경찰서는 초등학교 여학생에게 접근해 유괴하려 한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A씨는 어제 걸어가던 초등학생에게 알바를 하겠느냐며 차에 태우려다 학생이 거절하고 차 번호를 보려고 하자 달아난 혐의를 받습니다.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딸이 국립외교원 기간제 연구원에 채용되는 과정에서 현행법 위반 행위가 있었다고 노동당국이 밝혔습니다. 석사학위 소지자를 뽑는다고 해놓고 학위 취득 예정자였던 심 전 총장의 딸을 합격시킨 건 문제란 건데 윗선의 지시나 압력은 일단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권민석 기자입니다. 윤석열 사단으로 분류되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 딸의 특혜 채용 의혹은 정치권에서부터 논란이 됐습니다. 딸 A씨가 자격 미달인데도 이른바 아빠 찬스로 국립외교원과 외교부에 2차례나 부당하게 뽑혔다는 겁니다. 석사학위 소지자로 자격 요건을 명시하였음에도 석사학위 취득 예정자인 심우정 총장의 자녀를 채용했습니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우선 국립외교원 기간제 연구원 입사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채용 공고대로 석사학위 소지자가 다수 지원해 학위 취득 예정이었던 A씨까지 포함할 이유가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렇게 자격 요건을 자의적으로 변경해 A씨가 합격한 만큼 다른 지원자에겐 절차적, 결과적 불이익이 발생해 채용 절차법을 위반했다고 적시했습니다. 다만 당시 박철희 국립외교원장의 지시나 압력을 입증할 진술과 물증은 확보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외교부 공무직연구원 채용과 관련해 A씨를 위해 1차 최종 면접자를 탈락시켰다거나 A씨 맞춤형으로 2차 채용 공고를 바꿨다는 의혹 등에 대한 위법 정황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노동당국은 국립외교원의 채용 절차법 위반에 과태료 부과가 가능한지 법무부에 유권 해석을 의뢰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A씨 특혜 채용 여부를 조사하고 있어 강제 수사를 통해 결론이 뒤집힐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YTN 권민석입니다.
미국에 구금된 한국인 근로자 수송 계획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네, 우리 전 세계는 이미 한국에서 출발을 했는데 돌아오는 미국 출발이 애초 계획대로 진행이 어렵게 됐다고 외교부가 밝혔습니다. 민정 국립외교원 교수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전 세계가 이미 출발을 해서 지금 현재로 향하고 있고 원래 우리 시각으로 내일 이제 되돌아올 예정이었는데 지금 계획에 차질이 생긴 거예요. 어떤 상황으로 보이세요? 그렇습니다. 아직 그 정확한 사정이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지연이 된다는 것은 큰 문제라기보다는 아마 미국 측에서 행정적인 절차에 있어서 약간의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닌가 좀 보고 있습니다. 예. 자세한 소식은 들어오는 대로 저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빨리 해결이 돼서 우리 구금된 국민들을 하루빨리 귀국시켰으면 하는 바람이 큽니다. 예, 앞서 외교부에서는 일단 원인으로는 미측 사정이라고 좀 밝혀왔는데 그렇다면 뭐 행정 절차가 좀 늦어지는 거라고 조금 판단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마지막 그 순간에 지연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그 양측의 협의는 수두룩히 다 정리가 된 거고, 이제 그 부분에서 큰 틀에서는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우리 전세기가 이제 미국으로 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마지막 그 구금 시설에서 남은 부분에서 뭐 절차가 있다든지 아니면 관할하는 연방 부처에서의 어떤 행정 절차에서 시간이 좀 소요된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큰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조속히 해결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예, 조금 전 들어온 속보를 보면 이제 근로자들이 오늘도 구금 시설에 머물러야 한다 이런 내용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열악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러니까 오늘도 이제 버스로 이동을 못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체포된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석방이 완전히 절차가 마무리돼서 버스로 공항까지 이동하기 전까지는 계속 구금 시설에서 지내셔야 되거든요. 말씀하신 시설도 열악하고 또 본국에 있는 가족들이 얼마나 애가 타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 큽니다. 예. 근데 보통 지금 이게 좀 이례적으로 대단히 많은 인원들이 이제 단속이 돼서 한 번에 시설에 구금되어 있다 보니까 인원이 이제 300명이잖아요. 비자도 좀 각각 다를 거고요. 이런 부분들이 좀 행정 절차를 지연시키는 부분이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그 과정에서 나온 언론 보도를 보면 1인당 거의 1시간씩 소요가 되고 있기 때문에 300분이니까 그냥 물리적인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다양한 그런 행정 절차에 대해서 이제 면담을 할 때 그분에서 많은 설명을 해줄 것이고 옵션을 갖다가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스타 비자 같은 경우는 강제 추방이라든지 자진 출국, 그리고 이민법원에서 심판을 받아보는 것, 또 B1, B2 비자에서도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이고, 또 이제 일각에서 나오는 것처럼 이제 자기가 이제 조기 출국할 때는 뭐 1,000불의 보상금이 있다라든지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고지를 하고 그걸 알아듣고 이제 선택하는 이런 부분이 물리적으로 시간이 꽤 많이 걸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를 또 행정적으로 처리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 마음처럼 우리나라처럼 행정 절차 속도가 미국이 빠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느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당국이 조속하게 절차를 간소해달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그러한 관행이 있기 때문에 우리 예상보다는 좀 절차가 지연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예기치 않았던 그런 문제가 또 추가적으로 발생해가지고 10일 날 석방될 수 있었던 분들이 이제 좀 늦게 나오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마음이 큽니다. 예,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차후에 불이익을 받지 않는 자진 출국 형식이 돼야 한다. 지금 이런 믿음이 있는데 지금 미국 이민 담당자가 강제 출국을 언급을 했잖아요. 그래서 좀 불안한 부분이 있어요. 어쨌든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외교 당국의 말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크리스 놈 국토안보부 장관이 어떤 해외 순방 중에 기자로부터 그런 질문을 받았을 때 원론적인 답변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불법 체류자들을 이제 체포했을 때는 강제 추방의 형식을 빌어서 이제 본국으로 보내버리는 그게 가장 크고 그것이 국내 정치로 봤을 때 가장 강력하고 어떤 직선적인 그런 메시지 전달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강조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부처의 수장으로서 그러한 부분을 강조해서 이제 자기 부처가 열심히 일을 하고 있고 그거를 국내 정치적으로 지지층들에게 홍보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질의응답 과정에서 추방의 종류의 강제 추방과 자진 출국이 있는데 그걸 설명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 메시지가 지향하는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원론적으로 강조하는 그런 얘기였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 외교당국과 얘기가 달랐을 거고요. 상당히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조현 외교부 장관이 가 있으니까 마크 루비오 장관을 만나서 자진 출국이라는 문제를 확실하게 그럼 매듭 지을 수가 있을까요? 거의 매듭이 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장관께서 그 출국하시기 전에 국회에 그 출석하셔서 청문을 할 때 보면 그 부분에서 큰 틀에서 얼개가 맞춰졌기 때문에 외교 당국에서도 자신감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었던 부분이 있는 거고요. 물론 자진 출국 형식을 대부분이 취하지만 거의 뭐 영주권자라든지 B1, B2, 이스타 비자 소지자들이 모두 다 그냥 서로 미비라든지 그런 비자 돈이라 가지고 다 체포됐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서 이제 체류하시는 분들도 일부 남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민법원의 어떤 심판을 통해 가지고 구제를 받으려고 하는 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영주권자 같은 경우에는 다른 비자 소지자들과 같이 만약에 조기 이번에 귀국을 하시면 다시 어떤 가족들을 품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미국에 들어가셔야 되잖아요. 그때 불이익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우려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영주권자는 지속적으로 체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이제 남아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정확한 수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만 그런 가능성도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지로 향하고 있는 전세기가 368석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구금된 한국인들과 또 이제 정부 관계자들이 다 함께 돌아와야 할 텐데 그러기엔 지금 충분한 걸로 보세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비행기가 간 걸로 알고 있고요. 한 300분 정도가 되는데 그 틀에서 보면 충분히 다 수용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어쨌든 이렇게 큰 외국 한국 국적 항공기가 이제 아틀란타 공항에 가는 이유는 잭슨 가까운 공항이 있다고 합니다만 거기는 규모가 작기 때문에 이런 외국 국적의 큰 항공기를 수용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동남부의 중요한 허브 공항이 애틀란타 공항이기 때문에 그걸로 가는 것이고요. 아무래도 외국 국적의 항공기가 다른 공항에 체류할 때는 체류할 수 있는 시간이 정확하고 굉장히 짧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수용화 가능한 애틀란타 공항으로 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어떤 애틀란타 공항을 가기 위해서 우리 이제 국민들께서 한 4시간, 5시간 좀 버스를 이동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런 불편함 좀 감수해 주시길 바라고 있습니다. 지금 현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지 현지 분위기를 알아보겠습니다. 미국 이민당국 수용시설에 구금된 한국인들을 데려오려던 전세기 출발이 늦어지면서 이들의 공항 이동도 오늘은 없을 전망입니다. 일주일 만에 풀려날 것으로 기대를 모았는데 일단은 수용시설에 더 머물게 된 겁니다. 현장에 취재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신윤정 특파원. 조자주 폭스턴입니다. 전세기 출발이 어렵게 됐는데요. 한국인 근로자들 수용시설에 그대로 머물게 되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현지에 나와 있는 우리 정부 당국자는 조금 전 기자와의 통화에서 그렇게 밝혔습니다. 원래는 이 시간부터 애틀란타 공항을 향해서 대형 버스로 이곳에서 출발을 하려고 했었죠. 그런데 그렇게 계획한 일정이 모두 없을 거라면서 구금된 한국인들은 여전히 이곳에 더 머물 거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언제까지 이곳에 머물지, 왜 전세기 출발이 지연됐는지, 오늘 이곳을 찾을 계획이 있는지 등의 질문에는 드릴 말씀이 없다며 답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외교부는 조지아주에 구금된 우리 국민의 현지 시간 10일 출발은 미국 측 사정으로 어렵게 됐다고 밝혔는데요. 가급적 조속한 출발을 위해 미국 측과 협의를 유지하고 있다면서 변동사항이 있으면 알리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현지 업체들이나 구금된 한국인들에게도 이 소식이 전해졌을까요? 네, 지금 현지 통신 상황이 좋지 못해서 연결이 고르지 못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저곳의 통신 상황이 상당히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 조지아 주에서도 굉장히 시골 지역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한적한 곳에다가 시설을 만들어 놓기 때문에 통신 시설이 좋을 수가 없죠. 그런 부분을 보면 또 미국의 워낙 땅이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우리만큼 이 통신 시설이나 송신기가 많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하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 국민들이 수용된 이 폭스턴이라는 수용시설, 이 위치도 그렇고 이 시설도 굉장히 좀 열악한 것으로 알려졌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주정부에서 운영하는 그런 시설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주정부의 어떤 재정 상태에 따라서 시설의 어떤 어떤 퀄리티도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뭐 네. 조지아 주 입장에서 이러한 구금 시설에서 많은 그런 재정을 투입하는 그런 여건이 되지는 않는 주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에서 열악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게 조지아 주 밑에는 플로리다 주가 있고요. 밑에 네. 이제 바다가 있기 때문에 어떤 육상으로 이제 불법 체류자들이 이민자들이 넘어오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텍사스라든지 저쪽 중서부 남부 쪽에 네. 있는 주들 같은 경우에는 멕시코와 바로 국경을 육로로 접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러한 국경 강화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을 많이 투입하는 부분이 있는데 조지아주 같은 경우는 그런 여건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저러한 구금 시설에다 많은 예산을 투여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시설이 더 열악하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께서 고생하시는 것 같아서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네, 지금 많이 답답하고 속상하고 또 무서울 것 같습니다. 빨리 협상이 잘 돼서 나와야 할 텐데 저 구금 시설에서 나와서 이제 공항으로 갈 때까지는 그럼 버스로 이동을 하게 되나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미국이 워낙 땅이 크기 때문에 애틀랜타 공항까지 가려면 한 400km 이상을 육로로 이동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구금시설 조지아 주정부에서 제공하는 버스를 이용해서 이동을 하게 되고요. 아무래도 이 미국 국내 영토에 있는 동안에는 어떤 주정부와 연방정부의 관할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버스가 제공이 되고 어떻게 보면 감시와 통제를 받으면서 이제 항공기까지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제공하는 버스가 될 수 없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도 우리 관할이 아닌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존중을 해야 되는 거고 이제 항공기만 우리가 이제 공급해서 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은 좀 유념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미국 조지아주의 현지 시간 새벽 4시고 이제 돌아오는 오후쯤에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됐는데 좀 지연됐습니다. 만약에 이제 석방이 돼서 공항에 도착을 하면은 청사를 안 되려고 바로 활주로 해서 비행기를 탄다고요? 그렇습니다. 청사에 들어가면 거기에서도 입국 수속, 출국 수속을 다 거쳐야 되지 않습니까? 그건 되게 불필요한 거죠. 이미 다 이제 행정 절차를 다 이미 구금시에서 다 마치고요. 이제 남은 것은 비행기를 타고 떠나는 것만 있기 때문에 따로 그러한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버스가 바로 활주로에 들어가서 활주로에서 비행기에 탑승하셔서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 외교부 당국 힘을 써서 간소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선 이제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귀국을 해야 한다. 이 부분이 가장 시급하긴 한데 이 근로자들이 그쪽에서 생활을 했기 때문에 짐도 있을 텐데요. 그 부분은 다 어떻게 정리가 될까요?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이 크죠. 일단 체포가 됐기 때문에 자신의 어떤 개인 용품들을 챙길 수 있는 여건이 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밖으로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언론 보도 나오는 것을 보면 협력사 직원이라든지 지인들이 가장 중요한 물품들을 목록을 적어서 그 부분을 챙겨서 나중에 보내주는 그러니까 비행기 실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하는 거고 여의치 않으면 나중에 보내주는 그런 형식을 취해야만 되는 거니까. 집도 렌트해서 계속 생활을 했을 텐데요. 그 계약도 있을 텐데. 그러니까 모든 것을 놓고 와야 되는 겁니다. 미국에서 생활하다가 이 비자 문제가 걸려서 이제 귀국을 하시거나 출국을 하게 되면 모든 생활 여건을 놓고서 나와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떤 불합리하고 안타까운 부분이 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렌트라든지 차량이라든지 개인 물품에 있어가지고 처리가 거의 불가능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인들의 도움을 받아서 천천히 일을 처리하게 되기 때문에 상당히 답답하고 아픈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체포 당시에 일을 하다가 갑자기 이제 당국이 들이닥쳐가지고 이제 일렬로 세워가지고 쇠사슬로 묶어서 이렇게 구금 시설까지 연행이 된 상황인데 이게 무비자로 몰래 입국한 것도 아닌 상황에서 좀 가혹하다는 생각도 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죠. 이게 동맹국의 생산 시설이고 자기들이 그렇게 대미 투자하라고 그렇게 압박을 해가지고 우리 기업들이 미국 시가의 상시성 때문에 막대한 돈을 투자하고 기술을 투여해서 들어간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공장의 생산 설비를 갖다 공장을 만들기 위해서 미국 내에서 인력 수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전문 인력들이 단기간에 공급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사실 극단적인 조치를 취한 거거든요. 대규모 군사 작전을 하든 헬기를 띄우고 차량이 와가지고 급습을 하고 다들 요원들이 다 총을 차고 있습니다.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실탄이 들어있는 총인데 그러고 와서 일렬로 세우고 그 부분
부분에 대한 이제 그 비자를 확인을 하고 이제 그 체포를 해나가는 과정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쇠사슬을 채워서 가는 무슨 중범죄도 아니고 뭐 이런 그런 말도 안 되는 경우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우리 국민들이 공분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요. 정말로 그러한 부분이 있어서 동맹들의 시설에도 이제는 임의법 적용이 예외가 없다라는 것을 얘기를 전달을 해야 된다면 언지를 줄 수 있었을 거예요. 외교 당국을 통해서 언지를 주고 대규모의 어떤 이러한 수색이나 체포가 있었으니 조심하고 더 이상 이러한 관행을 묵인해 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다면 그럼 우리 외교 당국이 기업과 협의를 통해 가지고 대비를 하고 대응을 해나갔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거는 지나치게 국내 정치적으로 지지층들을 결집하고 자신들의 성과를 부각시키는 거 이외에는 설명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이게 또 동맹한테 그럴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한국에서 미국 그 노동자들이 저런 취급을 받으면 어떻게 미국에서 대응을 하겠습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러한 일은 추후에는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상당히 끔찍한 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공장 지어주러 간 건데 이제 트럼프 입장에서는 공장 지어주는데 그치지 말고 미국인 노동자 고용해라 좀 이런 압박이라고 이런 해석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 그 노동자, 그러니까 미국에다가 대미 투자를 해서 일자리 그 양질의 그 첨단 제조 시설을 만드는 이유가 미국 노동자들에게 양질의 일자리, 하이페잉 잡을 만들어 달라. 그거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 기업들도 충분히 고려하고 있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전문 그 공정과 그다음에 어떤 기술을 요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보안을 요하는 부분도 있잖아요. 지금은 공장을 짓는 부분이고 상당히 보안을 요하는 부분도 있고 전문 기술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믿고서 미국 그 노동자에게 맡기겠습니까? 맡길 노동자도 여의치 않고요. 그런 측면에서 불가피하게 미국 내 수급이 안 되니까 우리 그 전문 인력을 모시고 간 건데 그건 당연히 용인이 돼야 되는 부분이죠. 그 이후에 그냥 그 단순한 그 건설 노동자라든지 향후에 교육을 시켜서 또 그 미국 현지 노동자들을 고용할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홍보 같은 걸 주정부라든지 연방정부가 사지 않고 막연하게 어떤 그 미국 내 일자리를 어떤 그 한국 근로자들이 그냥 차지하고 있고 불법 체류자한테 돌아가고 있다라는 그런 루머가 퍼지게 만들어놨으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상당히 안타까운 마음이 있고요. 어쨌든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이번이 좋은 계기가 돼가지고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홍보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네, 결국은 이례적인 이 구금 사태를 촉발시킨 것은 비자 문제이고 이것을 해결해야 할 텐데 뭐 재계에서는 미국 B1 비자는 좀 합법이니 이거 좀 명확하게 해달라 혹은 뭐 쿼터제에 대한 도입 부분도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좀 단기와 중단기로 나눠보시는 게 유용할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의 그 대규모 어떤 급습을 해서 체포 상태에서 이제 출국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전문 인력이 이제 단기간에 어떤 수급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갖다 해소하기 위해서 어쨌든 공장을 완성하고 공장을 가동하기 위해서는 우리 전문 인력이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단기적으로 그런 인력들이 가기 위해서는 이제 B1 비자, 단기 상용 비자를 갖다 확대해서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근로자들이 가서 대대적인 어떤 그런 생산 활동을 하는 건 아니지만 관리 감독을 한다든가 공정을 본다든가 회의한다든가 이런 부분을 할 수 있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국토안보부와 그다음에 그 상무부 그리고 국무부가 협의를 해가지고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해주면 향후에 뭐 비환 비자를 가지고 단기적으로 우리 그 근로자들이 미국 방문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이고요. 중장기적으로는 이제 그 말씀해 주신 것처럼 H1B의 한국 쿼터를 늘린다든지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만 그 부분들은 아니면 E4 비자라고 하죠. 그러니까 한국 그 전문 인력을 위한 새로운 비자 카테고리를 만들어 가지고 그걸 E4을 통해서 만들어 준다면 그렇다면 우리 기업들이 대미 투자를 통해서 미국 내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데 어떤 어려움 없이 그 비용도 줄이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추진해야 된다.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이 문제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뭔가 그 모멘텀을 만들어 줬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어떤 그 계기가 만들어질 수 있고 그래서 우리 외교 당국이 적극적으로 이 계기를 활용해 가지고 중장기적으로 새로운 이 비자를 만들어내고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그러한 그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비자 문제 해결을 위해서 우리 측에서 사실 미국 측에 로비도 수십 년간 해왔다고 들었는데 지금까지 효과가 없었던 거잖아요. 그럼 지금 어떻게 물꼬를 틀 수 있을까요? 지금 트럼프는 SNS에 신속하고 합법적인 입국 절차를 마련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기는 했어요. 그런데 또 조건부를 달았잖아요.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국내 정치적인 목소리도 고려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제 그 전문 인력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미국의 노동계에서 반발이 큽니다. 그래서 2010년대 이후로 우리가 2012년 이후부터 말씀드린 그 E4 비자를 신설하고 싶어서 많은 로비를 하고 외교 당국이 노력을 기울였는데 그 국내적인 반발에 부딪히면서 의회 의원들이 움직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입법이 어려웠던 부분이거든요. 그런 어려움이 이제는 대미 투자를 통해서 양질 일자를 만들려고 하는데 이런 불가피하게 비자 문제가 발생하니 절충안으로서 미국 노동자를 많이 고용하지만 불가피한 인력은 이제 데리고 들어오겠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앞장서서 물꼬를 틔워줬기 때문에 공화당 연방 의원들도 보다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잠시만요. 지금 조금 전에 이제 현지 특파원 연결했다가 연결이 끊어졌었는데요. 지금 다시 연결이 돼서요. 저희 신은정 특파원. 네, 조자주 폭스턴 구금시설 앞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 업체들이나 지금 구금된 한국인들에게 소식이 전해졌는지 궁금한데요. 네, 현지 시간은 10일 새벽 4시가 조금 넘어서 너무 이른 시간이라서 아직까지는 제대로 전달이 되지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 이곳 구금시설 주변에서는 현지 업체 관계자나 변호사 등의 발길이 전혀 없이 무거운 침묵만 흐르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에 이곳 시설 안으로 대형 버스 몇 대가 들어가는 모습이 보였는데요. 지금은 버스가 평소와 다름없이 석 대 정도만 주차장에 주차돼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밤까지만 해도 오늘 출발하는 것으로 알았던 현지 업체들은 서로 고생했다, 그동안 감사했다 이렇게 인사를 나누기도 했는데요. 이들은 물론 안에 구금된 한국인 직원들도 역시 출발 지연 소식이 전해지면 당혹감과 함께 큰 실망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시설 안에도 텔레비전이 있어서 소식을 듣는다고 면을 했던 업체 관계자들이 설명을 했는데요. 날이 밝는 대로 소식이 전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 소식이 전해지는 대로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지아주 폭스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네, 우리 국민들이 모두 무사히 돌아오길 바랄 뿐입니다. 저희는 지금까지 민정우 국립외교원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생성형 인공지능 챗GPT 개발사인 오픈AI가 아시아에서 3번째이자 전 세계 12번째로 한국 지사를 출범했습니다. 제임스 권 오픈AI 최고 전략 책임자는 최첨단 인프라 기업을 보유한 한국의 인공지능 시장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며 한국의 인공지능 대전환을 위해서 정부와 기업, 학계와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LG전자 프리미엄 사이니즈가 일본 도쿄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주목받는 대규모 종합 쇼핑센터에 설치됐습니다. LG전자는 12일 문을 여는 뉴먼 타카나와의 초대형 투명 올레드 사이니지와 초고화질 마이크로 LED 사이니지를 공급했다고 밝혔습니다. 2차 전지 열처리 공정과 제철소 설비 점검 등 자칫 위험할 수 있는 산업 현장에 사람을 대신해 투입될 인공지능 로봇을 만들기 위한 청년들의 불꽃 튀는 경쟁이 펼쳐졌습니다. 포스코홀딩스는 지난 5월부터 진행된 12대 1의 예선 경쟁을 뚫고 올라온 7개 팀이 서울 포스코센터에서 열린 산업용 AI 로봇 경진대회 본선에서 다관절 협동 로봇과 사족 로봇 분야로 나뉘어 문제 해결 능력을 겨뤘다고 밝혔습니다. SK하이닉스와 네이버 클라우드가 제2의 HBM으로 불리는 차세대 인공지능 메모리 솔루션을 개발을 하기 위해 손을 잡았습니다. 두 회사는 기술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맺고 실제 인공지능 서비스 환경에서 4세대 인공지능 메모리와 스토리지 제품에 대한 성능 평가와 최적화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가을이 시작되고 일교차가 점점 크게 나고 있습니다. 내일도 아침 기온은 20도 안팎으로 선선하겠고요. 한낮에는 서울 32도, 대전과 광주 31도까지 오르면서 늦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환절기 건강관리 잘하셔야겠습니다. 내일도 대체로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지만 제주도는 흐린 가운데 5에서 20mm의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내륙과 전남 해안에는 짙은 안개가 끼겠고요. 해수면이 높은 기간이라 해안가 저지대에서는 만조대 침수 피해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